원피스 최근 공개된 충격적인 떡밥. 세계는 바다에 가라앉는다? 베가펑크는 결국 동료 키자루에게 레이저 칼빵을 맞고 죽고 전부벌레의 베가펑크 유언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영상이 시작되는 프로그래밍을 설정한 거였죠. 베가펑크는 모두 알아둘 권리가 있다며 결론부터 말한다며 이 세계는 바다에 가라앉는다고 하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는데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로 나뉘었고 그래도 세계 최고의 과학자의 발언이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믿었습니다. 여기서 임펠다운에 갇혀있는 도왕은 웃으며 마젤란에게 임펠다운에 바닷물이 흘러들어오면 어떡할 거냐며 물었죠. 그리고 다같이 이사라도 갈까라며 더 위로라는 단어를 강조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위로라는 단어로 모아 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제일 높은 지대 레드라인으로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베가펑크는 이 영상을 다 찍은 며칠 뒤 내가 만든 센서와 계산이 맞다면 전 세계를 덮치는 이례적인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했죠. 그에 따라 각지의 해수면은 약 1m 상승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은 자연재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였죠. 그건 바로 베가펑크 자신이 만든 마더플레임으로 인해 생긴 재해였죠. 이무가 마더플레임을 사용하여 루루시아를 지워버리고 바다에 구멍이 뚫리게 만들자 세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해수면이 모두 1m나 상승하였죠. 도왕왈에 따르면 해수면이 5m 정도 상승하면 어지간한 도시는 다 전멸한다고 하죠. 해수면 상승.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스토리상 내용도 내용이지만 독자들에게 전해줄 말을 작중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되게 소름돋는 게 오다 센세는 원피스 만화라는 자신의 트래픽을 이용해 세상에 대한 현실 등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승자만이 정이다. 평화를 모르는 아이들과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의 가치관은 다르지. 노예 그리고 천령인 즉 기득권층과 서민들 등등. 해수면 상승도 찾아보니 계속되는 전 세계의 발전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우주기구 나사에서는 지난 2015년에는 앞으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해수면이 1m 상승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오다 센세 그는 도대체 두 가지의 죄를 진 베가펑크의 유언 영상에서 나는 명색이나마 평화를 바랬지만 마더 플레임을 만든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죄라며 영원한 에너지를 꿈꿨고 커다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해주고 싶다며 나는 태양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말았다고 하죠. 작중에서는 이무가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플레임을 사용하여 루루시아 왕국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의 힘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며 해수면이 1m 상승하였죠. 베가펑크 모티브 아인슈타인은 실제로도 자신이 만든 공식이 핵개발에 사용되었고 원자폭탄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종전을 이끌었지만 엄청난 민간인 희생을 본 아인슈타인은 내 생애의 가장 큰 실수라며 후회했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공백의 100년 연구 포네그리프 해독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부터 800년에 걸친 100년간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곳에는 백지가 된 역사가 있다며 이를 공백의 100년이라고 부르며 그 기록은 전부 지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아는 방법은 포네그리프라고 불리는 과거에서 온 편지를 읽고 해독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죠. 하지만 포네그리프의 해독은 세계 정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그 해독에 발을 들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회라곤 추호도 없다고 합니다. 마더플레임의 정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이며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그마한 불꽃입니다. 작중에서 베가펑크는 불은 모든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며 무엇을 불태울 것인지를 나는 계속 연구해왔다 했고 만약 사라지지 않는 불이 이 세상에 있다면 태양을 만들 수 있을 텐데라고 했죠. 즉 인공 태양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108이라고 써져 있고 A&M라고 적혀있죠. S-108의 의미 추측으로는 쌍과 불교에서 나오는 완벽한 숫자 108로 보이고 A&M은 핵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더플레임을 보고 꼼짝도 안 하던 세턴이 움찔하면서 마더플레임이라고 하면서 놀라는 거 보면 그동안 루피에게도 데미지를 입지 않았던 오로성의 약점이 마더플레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요게 악마로 모티브로 추측을 받고 있는 오로성 햇빛에 약하다는 설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루피가 마더플레임을 얻어 자신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여 자신의 머리에 쓰고 오로성과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동력 베가펑크에 의하면 기계병을 보고 나의 과학력으로 재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동력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세계의 상식을 바꿀 정도의 힘이 과거에는 있었다고 하죠. 베가펑크는 전 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가 보급되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추구하는 에너지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고대 기계병을 움직였을 동력과 고대 에너지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죠. 지금 그 에너지는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플레임으로 과거에도 마더플레임 같은 동력이 존재하였으며 에그헤드 같은 뛰어난 왕국이 900년 전에 실제했다고 하죠. 제 생각에는 공백의 100년 시기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으며 태양의 신니카가 그 불꽃을 이용해 전투를 했을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태양의 신 리카가 태양의 손을 뻗어 태양의 불꽃을 가져와 그 불꽃을 사용하여 과학을 발전시켰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병기 플루톤과 우라노스도 그 고대 왕국에서 만든 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대 왕국 사상을 정부가 위험시하는데 그 사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유일까요? 뭘까요? 펑크 레코즈. 펑크 레코즈는 뇌 경납고로 떨어져 있어도 안테나를 통해서 연파로 연결돼 있어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뇌에 세계의 모든 인간이 접속할 수 있게 되면 전 인류가 나의 지식을 습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또한 전 인류가 상호적으로 펑크 레코즈를 업데이트해가면 지식의 바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죠. 이건 현실 세계의 스마트폰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펑크 레코즈 모습도 공개되었는데 베가펑크의 잘린 머리가 수조 안에 들어있었는데 과거에 비해 엄청난 크기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로성이 작게 보일 만큼 대단한 크기죠. 이미 해수면 상승을 알고 데뷔를 한 로저 해적단. 로저 해적단은 라프텔로가 세상의 비밀과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오뎅은 죽기 전에 20여 년 후에 세계에서 대해를 가를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약 20년 후에 그 대전쟁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올 것인데 그들이 카이도를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날을 위해 가신들과 자기 자식을 미래로 날려줄 것을 토키에게 부탁했죠. 그게 맞아 떨어졌고 과거에서 온 토키에게도 토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미래로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저 해적단은 이미 라프텔에서 미래를 안 듯 보이며 그를 대비해 모두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일리는 코팅업자로 배를 코팅하여 바닷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갈고 닦았고 크로커스는 고래 라분의 몸속을 개조해 자신의 집을 만들어 안정적이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고 그 상태로 싸우는 이유도 있었죠. 조이보이의 정체. 베가펑크가 죽기 전 영상에서 판명된 사실만을 이곳에 말을 남긴다고 하였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900년 전 있을 수 없는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왕국에 태어나 마치 엘바프에 전해지는 태양의 신 리카처럼 신축하는 몸으로 싸웠다는 남자? 그의 이름은 조이보이로 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해적으로 불린 남자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2의 조이보이는 루피가 맞는 것으로 보이며 나라들을 지배를 하는 세계 정부를 격파해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 모두에게 자유를 부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이보이는 포네그리프와 라프텔의 상황을 보아 과거와 미래를 다 아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견문색이 완전히 각성하면 조금 앞의 미래가 아닌 수없이 떨어진 미래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 해적단은 그 미래가 적힌 것을 보고 웃고 데뷔를 한 게 아닌가 싶죠. 플러스 번외로 떡밥 분석은 다들 네티즌들은 에넬이 본 벽화에서 외계인을 이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 조이보이가 저 외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주에서 온 지상 최초의 해적이었고 실제로 우주 해적은 챕터 표지에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외계인 위에 태양 즉 마더플레임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이보이가 우주에서 태양의 불꽃을 가져와 지구에 내려와 태양 불꽃을 이용해 세상의 동력을 나눠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루피는 기어 피프스 능력으로 전기를 고무처럼 만들어 잡을 수 있었고 키자로의 레이저 빔도 입에 모았다가 뱉을 수도 있었죠. 충분히 자연 능력도 가져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이보이가 고대 왕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고대 왕국이 즉 엄청 큰 우주선으로 추측이 되고 그 우주선이 지상에 상륙하여 사람들에게 지식과 기술들을 전파하고 그래서 태양의 신 리카로 숭배되어 사람들이 좋아하였지만 지상에서 그 지식과 사상이 20인의 왕들의 위협이 되어 권력 욕심으로 악마와의 계약을 하여 루나리아족과 고대 왕국 주민들과 조이보이와 싸우고 승리의 레드라인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라프텔에 혼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